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3년 전 이맘때 수자원공사가 갑자기 섬진강댐을 방류해 구례와 곡성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맛비로 댐 수위가 오르자 섬진강댐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수자원공사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김영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례 읍내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곡성에서는 산사태로 5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냈던 2020년 8월의 국지성 집중호우. 구례와 곡성 지역 주민들은 3년 전 이맘때가 아직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겁이 나요.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또 그럴라더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래 무서워. 그날은 생각이 싫죠. 엄청 피해 많이 봤잖아요. 지금 거의 사람이 없어요. 당시 수해의 원인으로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가 꼽혔습니다. 사전 방류를 해놓지 않던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에 갑자기 초당 1,800톤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섬진강 범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섬진강댐 수문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올라갑니다. 거센 물살이 빠르게 흘러내리고 곧이어 하얀 포말의 물보라가 만들어집니다. 최근 장마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4m 가까이 오른 섬진강댐이 하루로 초당 최대 300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섬진강댐 방류는 2020년 8월 이후 3년 만입니다. 댐 저수율이 57%로 댐 유역 내 많은 강우가 예보되어 홍수기 제한 수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홍수 조절 용량을 위해 3년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방류 하루 전부터 하루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섬진강댐 방류는 열흘 가까이 지속되는데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상가 하천 등 위험 지역에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구례군도 섬진강댐 방류에 맞춰 1만여 가구에 스피커를 설치해 대피 안내 방송을 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 판단하에 집집마다 스피커를 다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실시간으로 하지만 3년 전 피해가 다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댐 방류가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하천 정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유의 문제도 있고 지금 눈으로 봐도 상당히 그 비가 많이 오면 저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지성 집중호우가 특징인 이번 장맛비 특성상 갑작스레 많은 비가 댐 주변으로 올 수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도 밤사이 시간당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사 유출과 침수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 광양 황금터널 앞 경사면에서 토사가 쏟아져 도로가 통제되고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여수에서는 율촌면을 중심으로 논 100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주택과 상가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순천도 해룡면과 도사동 등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여수에서는 다 지은 임대 아파트가 논란입니다. 자치단체 사용 승인이 나기 전인데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더구나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특약 사항들이 변경돼 이게 임대계약서인지 노예계약서인지 모르겠다는 입주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4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여수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8년 임대 후 분양을 조건으로 지난 2021년 임대보증금 2억 6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임대 사업자가 내민 특약사항 변경 계약서를 받아들고 황당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당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녀 의무 임대 개월수에 따라 부과되던 위약금이 전체 의무 임대 개월수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계약서대로라면 7년을 살고 해약하더라도 남은 1년치 위약금이 아닌 8년치 위약금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또 위약금에 포함된 금리는 해지 요청 전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5%로 아예 고정됐습니다.
5%로 고정을 해놨다는 거는 뭐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도 5%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불리하게 다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을 반환할 경우 5%의 유보금은 3개월 내 정산할 수 있고 임차인이 조기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약 조항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비일비재하게 등장합니다. 변경될 계약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입주자들에게 불리하다라고 한다면 입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해당 사업자는 여수시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14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났습니다. 4일 전에 뭐 처리 여기 다 돼가지고 처리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그쪽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겠죠. 입주 예정자들은 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취재진에게 사용 승인 접수를 해놨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변경된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면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다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당 창당 등 여러 정치적인 이슈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소수 정당들도 내년 총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젠걸음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최근 전현직 당직자 60여 명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탈당하는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정의당. 지난 총선 당시 전남 지역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동부권과 서부권 각각 한 곳씩에만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 독점 구조를 깨기 어렵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까지 공을 들이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신 정당 득표율 2자릿수를 넣는 것을 목표로 잡은 정의당 전남도당은 주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 시민단체와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아니고서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계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5명을 배출한 진보당 전남도당은 일찌감치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지역구 5곳에 대한 후보를 선출했고 조만간 영암, 무안, 신안 지역에 출마할 후보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해 국회 입성까지 성공한 진보당은 전통시장과 농촌 등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민심 파고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민생을 살피고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뭔가, 이 목소리가 뭔가를 경청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힘을 이제 기울여 나갈 것이고요. 진보당은 지역에서의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정의당은 지방선거 참패를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소수 정당들의 민심 잡기 행보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는 2029년까지 여수시 율촌면 일원에 미래형 복합 신도시가 건설됩니다. 최근 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조만간 주민설명회와 함께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일원. 여수 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관통하는 이 일대 526만 제곱미터 면적의 미래형 복합 신도시가 건설됩니다. 여수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미래형 복합 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조성사업은 추정사업비만 1조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성 분석에서 율촌 테크밸리 조성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BC가 1 이상으로 약 1.26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성이 1 이상이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 율촌 테크밸리 단지는 계획 인구 3만 5천 명 규모로 정주 생활 기능을 갖춘 율촌 신규 산단의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율촌 테크밸리 단지 내에 수소와 2차 전지 등 미래 친환경 융복합 신산업 단지도 함께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6년 7월 10일까지 율촌면 산수리와 월산리, 조아리 등 택지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거래를 제한합니다. 조만간 편입토지 지역민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택지개발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양성이 나오게 되면 그 설계와 기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 보상 절차를 거치고 그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는 약 26년부터 29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근 순천시 해령면과 맞닿아 있는 데다 율촌산단과 광양항 컨테이너부 들어있는 산업도로까지 개설되면 여수 율촌 테크밸리 단지는 정주와 산업 기능을 두루 갖춘 광양만권의 새로운 미래형 복합도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 등 고흥 지역의 11개 해수욕장들이 오는 15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고흥군은 우주발사 전망대 인근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과 나로우주센터 인근 염포 해수욕장, 거금도의 탁 트인 해안경관이 일품인 입금, 금장 해수욕장 등 저마다 특색 있는 11곳의 해수욕장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시설 정비와 점검을 마치고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여수해양경찰서, 고흥소방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영 가능 시간인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상안전요원 53명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6일 순천만 국가정원과 오천 그린광장에서 쉼과 사색이 있는 고품격 웰니스 체험이란 주제로 정원 어싱데이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어싱데이는 정원 박람회장 내 어싱길을 중심으로 어싱 스탬프 투어와 함께 정원 해설사와 동행하는 어싱 투어, 박람회 홍보대사들이 참여하는 원데이 어싱 스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어싱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비가 내릴 때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날씨에 관계없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이들과 임대인을 이어준 공인중개사들은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100채가량 소유한 임대인이자 최근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씨를 자신 있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중개인이 임대인을 소개하는 음성 녹취입니다. 확실한 분이셔요. 한 푼도 드리가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틀림이 없으신 분인데. 하지만 2년 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문제가 생기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해결을 해야지 만나서 어떻게든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죠. 전화를 우리한테 했으니까 하는 얘기야.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중개인이 계약 전 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피해 임차인들은 말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줘야지만 그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준다고 그렇게 언급을 해서 저는 이제 그때 잔금을 이미 치른 상황이었고. 지역 부동산 업계에 이 씨의 보증금 문제가 알려진 뒤에도 매물을 중개한 중개사가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부동산들이 중간에 와갖고 이 사람 물건을 안 받아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붙은 부동산들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서 들어갔지 그 사람들 아이고 위험하다는데. 실제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오랜 시간 임대인 이 씨를 알아왔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이 씨에게 조언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가 생길 때부터 그 양반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겠죠. 차례 얘기를 했어요. 하나씩 뭔 연락이 돈을 달려주라고 연락 오면 만나서 하나씩 해결을 해라. 팔아라. 취재진이 찾아가자 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매물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해명했습니다. 또 그것은 피해를 본 임차인 자신들이 선택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이 그분의 등기를 띄워보고 등기에 문제가 없으면 해드리는 거지 어떤 충분한 저기를 하냐고. 그분들 선택은 다 자기들이었잖아요. 법적 해석이 갈린다지만 역전세에 따른 보증사고와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공인중개사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개한 거에서 사고가 나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야죠. 특히 보증금 위반한 사고가 있었다면 그거는 중개사 책임이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다고 봐야죠.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쏟아지던 비는 현재 소강 상태입니다. 현재 비구름은 빠져나갔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여수와 광양 24도, 순천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5시 29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39분입니다.